자, 등기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 주등기,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전체적인 맥락 보면 약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죠. 해서 독립적인 순위번호를 갖게 되는 것을 주등기, 그 다음에 이제 가지번호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이걸 부기등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테고, 자, 일단은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주등기.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다음 중 부기등기 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주등기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당연히 주등기로 가야 될 것이다.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 주등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소말전 승액세에서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주등기로 해야 된다라고 할 것. 마지막, 자, 바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요약집 24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문제가 좀 까다로웠었죠.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등기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등기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결국 이제 뉘앙스상 소유권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런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일단 답은요, 5번 얘기를 끌고 들어왔죠. 해서 자, 일단 전세권의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되겠지만 전세권의 설정 등기는 전 소유자를 만날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를 만나야 되니까 부기등기. 자, 지상권의 이전 등기,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부기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거, 소말전 승 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것도 어떻다? 부기등기 해서, 자, 이제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죠. 해서 구제에서 화면해석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1번 전세권이 있고요. 2번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전세금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관계인 누구? 바로 병의 승낙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병의 승낙을 얻게 되면은 이때는 부기등기 1-1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이고, 병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3번 해서 을 전세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주등기. 그래서 이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할 때는 항상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자, 헷갈리게 하려고 감액하게 되면 이때는 이 관계의 승낙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 관계의 승낙파 필요한 것. 지난번에 이제 근저당권의 증액이 있었고 그 전에 나왔던 것이 전세금의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해본 사례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가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또 기본 공식 암기해야 되죠. 가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물말을 제외하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보존 청구권이라든가 소유권 보존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말소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다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29회 때 답이 됐던 주제였었죠. 해서 1번 오른편. 2번 지문이요. 가등기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등기 말소 신청이라고 하는 거. 가등기 의무자라든가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고요. 자, 3번.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때 이전 등기할 수 있고요. 형식은 바로 부기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뭘 한다? 부기등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자, 을의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을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 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법원이 행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바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다 치고요. 지금 이제 이 가등기를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한테 뭘 할 수 있다? 바로 1-1 이렇게 되겠구나. 바로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아인군에게 이제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뭘로 한다? 바로 가등기 이전 등기니까 1-1이라고 해서 이렇게 병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요.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편 4번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죠. 가등기 권리가 열어질 때 가등기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 문제 답이 됐던 주제를 끌고 들어왔고요.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으로 자 공유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의 지분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 을의 가등기 하게 될 테고 병도 지분 이전 청구권 보존해서 가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을은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병은 또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도 다 본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게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적 각하사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당연히 허용이 되게 된다. 이때 을이 병을 대신해서 같이 묶어서 등기 넘겨달라고 할 권리 없죠. 을은 자신의 지분 50%에 대해서 지분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병은 또 자신의 지분 50%에 대해서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이 병을 대신해서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5번을 답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정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1번 쓸데없는 소리고요. 2번 지문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패소한 등기 의무자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행 판결이 있었죠. 갑과 을 소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 사람은 우리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거꾸로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빨리 내 등기를 가져가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쓴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판결을 가리켜서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행 판결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10년 지나도 다 신청할 수 있다 해서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종결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판결에 의해서 자 사망하신 분 이름이 아니라 직접 자기 명의로 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특별히 문제 안 되고 상속은 그냥 굳이 거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해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행 판결에 있어서는 항상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갈 텐데 비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은 자 등기 안 해도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승소, 패소 불문하고 단독으로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판결 등 관련해서 재권 판결이 있게 되면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하나만 더 기억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저것도 있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행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문 분할 판결, 소위 형성 판결에 있어서는 승소 패소 불문하고 이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재권 판결,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 이런 것들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법인 아닌 사단하면 이제 무조건 답을 뭘 골라라? 차원총의 결의라고 하는 거. 문제 구성할 때 뭐 겁나 복잡하게 만들어놨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이 포인트 등기 의무자라고 했을 때 첨부할 정보가 아닌 것은 뭐라고요? 사원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것은 어떻다? 첨부할 정보가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걸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지금 문제를 잘못 구성했나 다시 가보십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도인 법인 아닌 사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문제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을한테 선산을 팔아먹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뭐가 된다? 사원총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될 것이고,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되면 어떻다? 사원총의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를 해야 됩니다. 문제 잘못 구성한 거예요. 요걸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등기 권리자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구성이 되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됐을 때 첨부할 정보가 아닌 것은 하게 되면은 답은 3번에서 사원총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기 의무자일 때. 제가 문제를 잘못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이렇게 갈 테고, 하여튼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무조건 이 파트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모든 얘기가 사원총의 결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 해서 이거 문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였을 때 산을 살 때는 사원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할까.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여튼 법인 아닌 사단 하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바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가 전자 신청이라고 하는 거. 법인 아닌 사단은 할 수가 없다. 네 번째가 등기 의무자였을 때만 사원총이 결의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편집 잘못되어 있었고요. 하여튼 논의 핵심 이슈는 사원총의 결의라고 하는 것을 논의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리자로 바꿔주시고 답은 3번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등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이 절차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끌고 들어왔어요. 일단 그동안 전통적으로 다뤄졌던 주거 주제. 자,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게 과거에 구질구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답을 뽑았던 주제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해서 이 신청할 수 없다라는 주제가 제일 많은 답을 구성을 했었고, 3번, 4번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5번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치고요. 이 신청을 했다고 쳤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법원의 판사가 야야 등기관이 잘못 처분했네, 이 신청이 내 주장에 따라서 뭘 해라, 등기해줘라 라고 이렇게 소위 이제 등기 기록 명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등기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관이 이제라도 등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제3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돼 있을 때 이때는 기록 명령에 의해서는 다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작년에 이제 사례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 요거 지문 형태로 나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돼 있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 등기관이 을한테는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을이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이 을이 이 신청을 해서 을이 이겼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갑에서 만약에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다. 그럼 병도 소유권을 갖고 을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기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기라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기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물론 이제 전통적인 이슈는 새로운 사실,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 전에 유치찬란하게 뽑았던 게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봅니다. 수용에 따른 등기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일단은 답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해서 자 문제를 좀 편집을 바꾸다 보니까 내용이 어긋날 수는 있는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하게 되면 자 키워드 신청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신청이라고 하는 거 단독으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게 된다. 이게 기본이고 말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지게 되면 키워드 뭐라고요?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직권 말소의 대상 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뭐 이런 것들도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수용 얘기 나오면 신청이라고 하는 것과 직권 말소라고 하는 특히 이제 많은 문제 답은 직권 말소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바로 사업 시행자가 뒤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 토지 수용 그 연 원리는 자 수용의 재개를 모를 얘기가 되겠고요.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건 확실히 틀렸다. 그래서 우리 농취증 첨부했던 것이 뭐가 있었죠? 주허 신경이라고 해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마지막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하는 그 시점까지만 농취증을 첨부하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에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이 되게 되고 상지, 창지, 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말소 등기 공동 신청에 의한 데서 이건 편집을 못 바꿨구나 해서 기업 리을 미음에서 자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2번 니은 디귿번은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디귿번 농취증 같은 거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별 의미는 없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모든 얘기 수용 얘기 나오게 되면 신청이라고 하는 거 직권 말소 신청에 따른 말소 아닙니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신청에 따른 말소 얘기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고 나서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 법원이 행한 등기가 아닌 바에야 직권 말소를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신청 받아서 말소하고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해서 이렇게 하여튼 수용 얘기는 거의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상지, 상속 얘기하고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요걸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건 편집을 못 바꾼다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등 옳은 것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하면 첫 번째가 키워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토지하고요 건물하고 구분하지 말고 일단은 공통적인 이슈 대장상 최초 소유자라고 하는 거. 여기는 당연히 자 상속받은 사람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된다. 그게 미등기 토지든 미등기 건물이든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또 하나가 증명하는 자라고 해서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거. 확정 판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자, 그래서 이게 기본 뼈대가 될 테고 이건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 수용되는 개념이 될 테고 미등기 건물 관련하면 지자체 장애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자치구 구청 등에 확인해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건 건물만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뒤에 얘기 별 필요 없죠. 그래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테고,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가처분 등기만 지으면 된다. 전혀 의미 없다고. 직권 얘기는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으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쉬웠던 질문.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 등기 원인과 연 원리를 제공한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지금요, 자,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 등기 실행이라고 하는 거 있을 때,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 따로이 표시하지 않는다. 연 원리도 따로이 표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매매인지 증여인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공유수분 매립인지 건물의 신축인지 이런 원인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원인이 없으니까 등기 연 원리도 필요가 없다. 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성을 증명하는 사람 토지권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다시 갑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최초 소유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수용, 그다음에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는 다르게 등기 원인이라든가 연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답은 3번으로 뽑아냈었고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 그 다음 주제. 공유관계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게 자, 일반적인 의미의 공유라는 개념이 될 테고 양가 상신이라고 해서 실명법의 적용 배제라고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소유,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명법 적용 배제가 된다. 그래서 실권리자하고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이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뒤에 해지라고 하는 거 오른편 구성을 합니다. 2번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불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표현 개쓰레기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어떤 토지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X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건 공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자, 공유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공유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공유물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아서 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상당히 지저분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미 전달이 정확히 안 됐던 그런 지문. 자, 3번 지문.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대한 변경 등기. 이때 자, 요걸 틀리게 뽑았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해서 공유물 불분할 약정, 자, 약정하는 등기가 됐든 변경 등기든 갱신 등기든 항상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3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공유자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지분 포기하는 사람하고요,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물권의 포기에게 한번 가볼까요?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기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도다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공유에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런 포기의 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머지 잔존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비교해서 합유 얘기 가볼까요? 합유에 있어서 합유자가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 합유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합유진의 분의 포기라고 하는 것도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비교해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로 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묘의 제거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었고 4번 보셨고, 자, 공유물품을 금지약정 갱신할 때 역시 그냥 똑같이 공유자 전 원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이거 미쳐요 그냥. 그래서 하합주 그냥 다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합주 뭐 다른 걸 내고 싶어도 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합유, 수탁자가 열으실 때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주 등기. 자, 이렇게 갔었죠. 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을 가리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이름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한편 자, 수탁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고유재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런 식이야. 갑이라는 위탁자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X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등기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때 소유자 을로 표시가 되어 있다. X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여전히 누구 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갑 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 외에 Y 부동산이라는 걸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걸 자, 이 을의 입장에서 지금 X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재산이라는 의미를 쓰게 될 테고 이걸 가지고 고유 재산이라는 의미를 쓰게 된다. 그래서 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한테 팔아버린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이 X 부동산이 고유 재산이 되게 된다. 이때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합주 그냥 내용을 읽어볼 것도 없어. 그냥 신탁 등기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고 지금까지 문제에 있어서는 세 가지 키워드 합주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자, 수탁자가 여럿이다 라고 했을 때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어렵지 않고요. 2번 지문이요. 자, 신탁 등기 말소를 할 때 잘 모르겠고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3번 뒤에 보니까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이전 등기와 함께 해야 된다 해서 동시 신청,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개념. 일괄 신청이 하나의 신청 정보에다 함께 신청하는 것을 일괄 신청. 그래서 일괄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을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답은 4번인가요? 내용 볼 것도 없이 그냥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네요. 각기 다른 순위 번호에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해야 된다 해서 이거 외워봤자 의미도 없고요. 그저 합주 이 얘기로 모두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전세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리면 답은 일단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2번 지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을 해야 된다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필수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거 전세금 하고요. 범위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나머지는요 다 임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약금 약정했을 때 이를 기록한다. 이걸 이름하여 임의적 등기사항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 쟁점, 전세권 소멸되기 전에 일부 이전 등기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해진다. 관련한 쟁점들. 자, 이렇게 가볼까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함에 있어서 자, 이 채권하고 저당권이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즉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26회 때 나왔던 거, 자, 바로 임차권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음이 원칙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면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용익 목적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갑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등기 할 수가 없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요거 중요 쟁점으로 답이 됐고요. 파생됐던 주제, 임차권 이전 등기도 당연히 해석상 가능할 것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면 주택 임차권 등기란 것은 용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었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바로 저당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빌어서 저당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 묶어서 지금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 등기가 될 테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라고 할 거.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양도액을 기록한다. 이걸 가지고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양도액을 기록한다.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 답이 됐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이전, 그다음에 임차권의 이전, 그다음에 저당권의 이전까지 세트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저당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저당권에 있어서 주요 쟁점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별로 없었죠. 중간중간에 근저당권 관련 좀 구질구질한 지문이 가끔 나오는데 신경 끄시고요. 쉽게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256페이지 가서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저당권의 객체라고 하는 거, 소유권을 객체로 삼을 수 있었고요. 지상권 전세권도 그 객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가 될 테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부기 등기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필수적 등기사항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저당권 이전 등기 나와 있죠. 양도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세권에서 일부 이전 등기 할 때 양도되는 채권액을 표시를 해주듯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위 변제 등이 있게 되면 양도액을 표시를 해야 될 것이다.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나머지 뭐 평점만 안 됐고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할지라도 단일하게 기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공동저당 아주 그냥 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질문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 개 부동산 대신 주의하실 게 하나 있었죠. 그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등기적 관할이 있을 때만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공동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지금 1번 가보겠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 정보로 당연히 등기소에 제공한다. 자, 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토지 일부자에 대해서 가능한 데 비해서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등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라는 뜻을 신청 정보로 제공할 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 답은 5번인가요? 맨날 똑같은 얘기. 저당의 목적물이 5개 이상이 될 때, 자,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는데, 이때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등기관이 작성을 한다 해서 하여튼 문제 전반적으로 내용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합니다. 가끔씩 어려운 질문 나오는데 그건 비우고 가셔야 돼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전부 불일치했을 때, 그것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불문하고 등기상하고 실체 관계가 전부 불일치했을 때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겁나 중요한 얘기 나와 있죠. 말소 등기 신청할 때 그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외웠던 게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전부라고 봤었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상권 말소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거 중요 쟁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이제 가등기 신청부터 다시 갑시다. 보물말 아니게 되면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도 사실 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권리자와 다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해야 될 사안이 될 것인데, 저런 거 있었죠. 바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가등기 말소 신청이라고 하는 거, 가등기 의무자라든가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 사람 가등기 명인의 승낙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이렇게 되겠고요. 자,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됐을 때 이 등기권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자, 우리가 절대적 각하 사유에 걸리게 된다. 답은 5번인가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말소 등기 신청 외에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틀렸고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1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번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을이나 전세권자 병에 승낙받아서 얻었다. 말소 등기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얘들의 승낙받아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에 신청받아서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제 만약에 이 X 부동산 권리의 본체가 사라지게 되면 뒤에 있는 권리 등은 다 어차피 무효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해서 따로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게 이제 계속 장난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 이 사람이 승낙을 하면은 따로 이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직권으로 다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 등기법 관련 내용 되겠습니다.